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1단계 무역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재건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올해 11월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코로나19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건을 위해서 외곽에서 활동하는 최대 지원 조직인 슈퍼팩 특별정치활동위원회의 아메리카 퍼스트 액션은 5월 초부터 대선 격전지로 분류되는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10,000,000 규모로 베이징 바이든 광고를 5월 내내 집행했습니다. 이 베이징 바이든 광고란 경쟁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거부터 친중국 성향을 꾸짖으면서 유권자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2011년 중국 수찬대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1979년에 믿었고 지금도 그렇다. 중국의 부상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이든 광고는 이후 바이든은 중국에 너무 관대했고 중국은 우리의 일자리를 없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코로나 진원지 중국과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묶어서 이렇듯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강력하게 바이든을 친중파라고 확실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지난 2014년 12월 바이든이 그의 아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이후 10일 만에 중국은행 BOC로부터 아들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15억 달러를 투자받았고 발해화미라는 사모펀드 회사 설립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아들은 이후에도 차이나머니 유치에도 성공해서 대박을 터뜨렸고 더욱이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감시 기술에 5천억 원도 투자한 것입니다. 이러하니 미국 여론들도 트럼프의 이 같은 중국 때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5월 초 해리스폴이 실시한 2천여 명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트럼프의 공화당 지지자 97%, 바이든의 민주당 지지자 67%도 중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국 때리기는 미국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호재라는 뜻입니다. 이미 가짜로 알려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도 불구하고 여론에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던 바이든은 그러나 뜻밖의 이번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극좌파 조직 안티파의 난동이 벌어지자 그 기회를 정치적인 호재로 만들었습니다. 바이든은 즉시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 지지를 표명하면서 흑인 아버지와 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세인트존스 교회를 방문해서 성경을 들어보이며 법과 질서, 신앙을 광자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용해서 바이든도 자신의 집 근처의 교회를 찾아가 흑인 종교인들과 정치인들과 만나서 다시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당선되면 100일 안에 인종차별을 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바이든의 행동은 인종에 관계없이 트럼프가 법과 질서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이번 사태를 인종차별 문제로 몰아가서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부통령을 맡았던 오바마 정권 당시에도 인종차별 문제는 여전했고 흑인들의 경제 상황은 트럼프 집권 이후가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이든의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CNN 등을 비롯해서 반트럼프 언론들의 동조를 일으켰고 최근 바이든의 지지율은 트럼프보다 순식간에 10% 이상 앞지르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민주당 내 지도부들은 국회의사당에서 흑인 남성 플로이드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고 미국 전역의 크고 작은 언론과 유명인들도 이 같은 무릎 꿇기를 마치 도덕적 잣대가 되는 것이냐 붐을 이루며 괴상한 풍경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위 현장에 에리어 경찰들이 순수한 시위자가 아닌 남북군들의 요구에도 순순히 응해서 무릎을 꿇자 이 남북군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벌어진가 하면 어떤 시위 관계자가 갑자기 조깅하던 백인 여성을 멈추게 한 후 오로지 뱅이라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까지 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상황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중국계인 캘리포니아 프리몬티시의 릴리 메이 시장은 자신은 평화 시위를 지지하지만 신에게 기도할 때만 무릎을 꿇는다면서 동참을 거부했다가 결국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무릎을 꿇는 일도 벌어진 것입니다. 사태가 이쯤되자 무릎 꿇기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차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미쳤다라고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심이 다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에 비친 일부 고압적인 경찰들의 태도와 맞물리며 오바마와 민주당이 인종차별 철폐와 함께 주장하던 경찰개혁 그리고 예산 삭감도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자에 대한 순수한 반성을 넘어서 해괴한 퍼포먼스로 변질되고 폭동과 시설 파괴, 은행과 슈퍼마켓 강도질 등이 곳곳에서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미국 국민을 지켜줄 경찰을 해체하고 운영 예산을 삭감하는 충격적인 조치가 이 민주당 주도하에 진행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70% 가까이 경찰 예산 삭감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다소 거칠고 거려지지 않은 입방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흑인차별 사태로까지 뜨거워졌지만 결국 이번에도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시위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론이 재차 증명됐던 것입니다. 이번 시위 뒤에 중국의 강경파들이 개입한 정황이 사실상 거의 확실시되면서 어느덧 중국도 트럼프의 재선을 원한다라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지원할 거라는 언론들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 정부는 트럼프의 재선이 오히려 자국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확대를 압박하면서 다정한 협정에서 잇따라 탈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등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노선을 벗어나서 우호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바이든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되돌릴 것이고 더 단단한 대중국 연합 전선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현직,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함으로써 중국이 얻게 되는 반사이익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본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을 압박하면서도 중국과 가까이 말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반감과 외교적인 긴장을 더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에서 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찾게 만드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대표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자신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는데 굳이 미국 편을 확실히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망칠 이유도 없다는 판단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러한 트럼프식 접근이 아니라 우호적인 외교 정책으로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물불 안 가리며 남의 약점을 이용하려던 바이든은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됐습니다만 트럼프의 대선 가도는 계속해서 험난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1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에게 쫓겨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비밀회담에서 이번 대선 승리를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2018년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회담 도중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그는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라고 적힌 메모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상회담 한 달 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외교에 대해서 성공할 확률이 제로라고 일축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 약점을 이용하고 쫓겨난 안가품으로 인신공격, 이간질하고 믿고 전했던 비밀을 밝히며 배신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참 가관입니다. 이상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